효과적인 시니어 사육을 위해 사육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공개됐습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별 성폭력 대처 현황과 여성 정책을 살펴보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역 연합을 위한 원데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모로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런던 순복음교회 가을성회에 초청돼 절대긍정의 믿음을 설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육이 필요한 때지만 교회들의 시니어 사육은 미비한 상태인데요. 효과적인 시니어 사육을 위해 사역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사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탄생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회 전국 시니어 연합 부흥회가 열린 할렐루야 교회. 예배 좌석을 채운 성도들과 성가대원들까지 모두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입니다. 고령화 시대 교회의 주축이 된 이른바 시니어 성도들입니다. 복음이 시니어를 살린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는 할렐루야 교회와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등 40여 개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회가 이제 어려워지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꿈을 갖고 일어서면은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미래는 밝다고 믿습니다. 이날 부흥회에 참여한 교회들과 성서 유니온, 시니어 선교 한국 등 17개 사역단체들은 시니어 사역자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사역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사역 방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시니어 멤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희망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단체들 또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의 요사에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좀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서로 힘과 지혜를 합하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시작을 알리며 이날 모임에선 시니어 사역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충현교회와 선한목자 갈렙교회 등이 발표에 나서며 시니어 교구 운영 방법과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과의 연계 등 성공적인 시니어 사역 노하우들이 공유됐습니다. 발표된 사역의 노하우들은 향후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17개 사역단체들이 서로의 사역 방향을 소개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단체들이 시니어 교회, 시니어 교구에서 의뢰가 왔을 때 복음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때그때 반응해 주시는 좋은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플랫폼에 와서 기본 소양을 기르고 또 이때까지 왔는 역사를 보면서 더 멋진 사역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단체들은 내년까지 100개 교회 연합을 목표로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인원 수용이 가능한 중대형 교회들을 통해 정기적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개최하고 계속해서 사역 현장을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교단 정기총회에서 성폭력 대처 현황과 여성 정책은 필수로 논의되는 안건 중 하나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을 제외하고도 교단별 여성 정책은 사회법보다 한참 뒤처진 수준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별 성폭력 대처 현황과 여성 정책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표 여성위원들은 교단 내 제대로 된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예장통합은 교회 성폭력 대책위 부활을, 기장은 3년으로 한정됐던 성폭력 대책위 존속 헌의안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다시 부활해서 정말 노회와 교회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부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나마 대책위가 활동하고 있는 감리교는 성폭력 전담 재판위원회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교회 성폭력 전담 재판위원회입니다. 감독회장님이 약속한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저항이 거셉니다.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성폭력 가해 교육자는 복권할 수 없다라는 법을 저희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됐지만 교단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총회에 헌의한 교단도 있습니다. 사회법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직종이 이게 필수 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무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화하자 헌의했는데 근데 벌써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지만 간담회에 나온 안건들이 전부 총회에서 다뤄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여성 할당제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성 안수가 아무도 안 되어졌기 때문에 여성 안수 헌의안을 올릴 때도 남성 목사의 호의에 기대해야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목소리를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 할당제, 여성 안수가 필요한 이유고 역대 최대 여성 총대가 참여한다는 예장통합총회에 여성 총대 비율은 2.7%, 전체 교회 절반 이상이 여교역자인 감리교회 여성 총대는 12%에 불과합니다. 여성 사역자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교단의 빠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11월 열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지역별 기도회가 한창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을 이진우 PD가 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부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2023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첫 다니엘 기도회인 만큼 많은 교회들이 참석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영성, 야성,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아파도 해야 되고 손해가 나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그 면에서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이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함께 염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연합의 물결이 살아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열방 지역까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 가면서 지역에 22개의 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연합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포도원교회에서 그 지역의 연합이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연합이 올 11월 1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 전체 연합 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열방의 연합으로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오는 11월 1일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이준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규모 6.8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모로코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며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감 이철 감독회장은 12일 목회 서신에서 현재 모로코에선 국제구호를 받지 않겠다는 당국의 입장으로 인해 NGO의 활동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며 한인 실업인들과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구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감독 회장은 이어 모로코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기도와 모금 활동에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감리회는 교단 선교사들의 사역지는 지진 발생 지역으로부터 700km 떨어져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현지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교단 본부를 통해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런던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를 초청해 2023 가을 성회를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유럽 성령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주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성도들을 비롯해 현지 교민들과 유럽총회 소속 순복음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영은 목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회 참가자들은 유럽 복음화의 중심 런던에서 열린 이번 성회가 성령 충만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순복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읍 소명교회가 지역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부흥을 위한 7.13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파주 세계로 금란교회의 여리고 기도회를 본받아 시작된 정읍 7.13 여리고 기도회는 7번의 13시간 기도회라는 의미를 담아 7주간 다양한 부흥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여리고를 허문다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고 또 강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 부흥 강사로 나선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는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부모로서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와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7.13 여리고 기도회는 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16일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레이스는 대회 참가비 전액을 수해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기기 교체 지원에 사용하는 기부 마라톤 대회입니다. 서울 월드컵 평화광장에서 5km와 10km 코스로 나눠 열리며 에너지 효율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부스도 운영합니다. 최경배 구피풀 회장은 기후변화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스에는 약 3,000명이 참가해 나눔의 가치를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조만간 만나기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내달 초 북한에서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러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에서 만나 회담하고 무기 거래를 비롯해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제1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오전 9시 전국에서 지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송정역 등 전국 5개 거점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필수 유지 인력 9천여 명을 제외한 조합원 13,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철도 노조는 수서행 고속철도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차 총파업은 18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4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과거 사례에 비춰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기에서 일관되게 수립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여러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기를 회원가입 한 번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14일 전기차 충전 사업자 86곳과 전기차 이음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충전기 사업자들이 맺는 충전기 공동이용 협약으로 이미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 회원이라면 추가 절차가 필요 없어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가 통합되는 셈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 초부터 전체 충전기의 99.8%에 달하는 86개 사업자의 충전기를 회원가입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그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뒤 자국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과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한 러시아가 이에 따른 의무들은 준수하겠지만 북한과 군사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현지 시간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분명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산과 가까운 일본 대마도에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연료 쓰레기를 모아서 땅에 묻는 것으로 대마도시 의회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한 1단계 조사 추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재처리 핵 연료 찌꺼기를 땅에 묻는 사업인데 현재 홋카이도 2곳과 대마도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매립 대상인 핵 찌꺼기는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 핵 폐기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도 측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마도가 부산에서 불과 49.5km 떨어진 곳에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댐붕괴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리비아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의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현지 당국자가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데르나의 압둘메담 알가이티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데르나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데르나에서는 지난 10일 상류의 댐 2개가 잇따라 무너지면서 도시의 20% 이상이 물살에 휩쓸리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MS 공동 창업자와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등이 미 의회 회의석상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는 현지 시간 13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인공지능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AI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머스크는 AI 규제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AI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정부가 AI 규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모두가 손을 들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인 비는 내일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지역이 1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 지역이 최대 60mm 정도입니다. 추분을 앞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18도 아래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30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양국 정상이 군사협력을 약속하면서 고립 심화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났다는 건 양국의 상황이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